1793년 1월 21일 새벽, 파리 콩코드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광장 중앙의 단두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천년 프랑스 왕정의 상징 루이 16세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잘려 있었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소리가 파리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혁명가가 피 묻은 왕의 머리를 들어 올렸고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절대왕정의 시대가 끝나고 공화국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나라가 스스로 왕을 끌어내리고 단두대에 세우는 격변을 겪게 됐을까요? 바로 요약해보겠습니다. 1789년 루이 16세가 물려받은 프랑스 국고는 바닥나 있었습니다. 선대왕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전쟁을 벌이느라 쏟아부은 돈, 라이벌 영국을 견제하겠다며 미국 독립전쟁에 지원한 막대한 빚, 국가부채는 40억 리브르에 달했고 왕실 예산의 절반이 이자로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세금을 더 걷어야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나뉘어 있었고 토지의 3분의 1을 가진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 면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98%인 평민들만 세금을 냈고 그들은 수학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루이 16세는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귀족들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권리다. 선조들이 피로 얻은 특권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재무장관들이 하나둘 사임했고 왕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1789년 5월 루이 16세는 170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했습니다.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들이 모여 문제를 논의하는 신분제 의회였는데 왕은 귀족들을 설득해 세금 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었습니다. 삼부회가 베르사유에서 열렸지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인구의 98%인 평민 대표 600명은 머릿수로 투표하자고 요구했지만 귀족 300명과 성직자 300명은 신분별로 투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분별 투표는 귀족과 성직자가 연합하면 평민이 무조건 지는 구조였고 평민 대표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다. 이 불공정한 규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 1789년 6월 17일 평민 대표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근처 테니스 코트에 모였고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포하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절대 흩어지지 않겠다. 권력이 왕에게서 국민대표로 넘어가는 순간이었고 당황한 루이 16세는 파리 주변에 군대 2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우리를 학살하려 한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 수천 명이 무기를 얻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습니다. 바스티유는 왕권의 상징이었고 수비대장 드노레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군중은 기다리지 않았고 오후 5시 30분 감옥 문이 부서졌습니다. 수비대 98명 중 대부분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드노레의 목이 잘려 창끝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파리 전역에서 총성이 울렸고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789년 10월 5일 비가 내리는 파리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베르사유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빵을 달라. 왕이 베르사유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우리는 굶고 있다. 그들은 21km를 걸어 베르사유에 도착했고 왕궁을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새벽 군중 일부가 왕궁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왕비를 죽여라. 그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침실로 쳐들어갔고 침실을 지키던 근위병 2명이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리는 속옷 차림으로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침실로 도망쳤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궁전 밖에서는 수만 명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고 그들은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왕을 파리로. 왕이 베르사유에 숨어 있으니까 민중의 고통을 모른다. 파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 루이 16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궁전은 이미 포위됐고 근위대는 무력했고 거부하면 왕일가 모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왕일가는 마차에 올랐고 수만 명의 군중이 마차를 에워싸고 함께 파리로 걸어갔습니다. 행렬 앞에서는 창끝에 꽂힌 근위병의 목이 흔들렸고 누군가 빵을 가진 빵집 주인을 데려온다 고 외쳤습니다. 왕일가는 파리 틸리르 궁전에 도착했고 사실상 감시받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구성한 혁명의회는 급진적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특권을 폐지했고 교회 재산을 몰수했고 성직자들에게 헌법의 충성 서약을 강요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루이 16세에게 이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었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루이 16세는 비밀리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 2세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외국 군대가 와서 질서를 회복해주기를 바란다. 1791년 6월 20일 밤 11시, 루이 16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비 두 자녀와 함께 하인으로 변장해 틸르리 궁전을 빠져나갔고 마차를 타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몽메디로 가서 거기서 충성파 군대와 합류한 뒤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 파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200km를 앞두고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발각됐습니다. 마을 후 최극장 두루에가 왕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지폐에 인쇄된 왕의 초상화와 마차에 탄 남자를 비교했고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다. 국민방위군이 마차를 막았고 왕일가는 파리로 압송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군중들은 침묵 속에서 왕을 바라봤고 모자를 벗어 예를 갖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시민들이 원한 것은 입헌군 주제였습니다. 왕이 헌법을 따르고 의회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였죠. 많은 사람들은 왕은 나쁜 귀족들에게 속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백성을 버리고 적국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존경심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우리를 팔아넘기려 했다.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혁명을 짓밟으려 했다. 이제 사람들은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탈주는 주변국들을 자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 2세는 여동생 마리 앙투아네트가 위험에 처한 것도 분노했지만 더 큰 문제는 혁명이 자국으로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으로 퍼진다면 왕정 자체가 무너진다. 1792년 4월 프랑스 혁명파는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가 어차피 쳐들어올 것이니 먼저 치자고 주장했고 전쟁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혁명을 공고히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16세는 속으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치면 오스트리아군이 파리로 진격해 자신을 구해주고 혁명을 짓밟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엔 왕의 기대대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군은 연전 연패했습니다. 장교 대부분이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망명했고 남은 군대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용군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 14만 명이 프랑스로 진격했고 프로이센군 사령관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루이 16세에게 해를 끼친다면 파리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분노했고 1792년 8월 10일 수만 명의 시민과 의용군이 틸르리 궁전을 습격했습니다. 왕실 근위대 900명이 궁전을 지키고 있었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대포가 발사됐고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근위대는 끝까지 싸웠지만 900명 중 600명이 죽었고 오후가 되자 궁전이 함락됐습니다. 루이 16세는 가족과 함께 국민공회 회의장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왕을 보호하는 대신 체포를 결정했고 왕정을 정지시켰습니다. 왕일가는 탕플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해 9월 프로이센군이 파리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는 공포에 휩싸였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왕당파들이 탈옥해서 적군이 파리에 들어올 때 우리를 뒤에서 칼로 찌를 것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이 파리의 감옥들을 습격했습니다. 사흘간 1400명의 수감자가 재판 없이 학살당했고 그중 대부분은 왕당파도 아닌 일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으며 루이 16세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틸르리 궁전에서 발견된 비밀 금고 안에는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 황제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려 한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국민공회 749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할 것인가? 표결은 찬성 361표, 반대 360표, 단 한 표 차이로 왕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왕의 목이 단두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왕의 처형 소식이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가 대프랑스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프랑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고 내부에서는 왕당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권력을 잡은 것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처음부터 급진파였고 뛰어난 연설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793년 7월
그는 공안위원회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반역자들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다. 공포 없는 미덕은 무력하다. 적들을 제거해야 한다. 1793년 9월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재판소가 설립됐고 의심받는 자는 누구든 체포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처형됐고 파리의 단두대는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1793년 10월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됐습니다. 1794년 봄 로베스피에르의 동지였던 당통마저 혁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두대로 보내졌습니다. 총 17,000명이 공식적으로 처형됐고 감옥에서 죽거나 재판 없이 학살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이웃을 고발하면 애국자로 칭송받았고 침묵하면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칼날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향했고 국민공회 의원들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닐까? 1794년 7월 27일 국민공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의원 하나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독재자를 타도하라. 로베스피에르는 반론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그날 밤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 21명이 단두대로 갔고 그가 만든 칼날에 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공포정치는 끝났지만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총재정부는 무능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의회는 매일 싸우기만 했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도둑과 강도가 판쳤습니다. 10년 전 바스티유를 습격했던 시민들은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혁명이 아니라 질서다. 자유보다 빵이고 평등보다 안전이다. 1799년 11월 9일 포병장교 출신의 젊은 장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5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의회를 포위했습니다. 의원들은 총검에 쫓겨 달아났고 총재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혼란을 잠재웠고 경제를 안정시켰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1804년 그가 공포한 나폴레옹 법전에는 역설적이게도 혁명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재산권 보장, 종교의 자유.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였습니다.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교황이 왕관을 들어올리자 나폴레옹은 그것을 빼앗아 스스로 머리에 얹혔습니다. 15년 전 루이 16세의 목이 단두대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나라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황제에게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왜 프랑스 혁명은 왕을 죽이고 황제를 낳았을까요? 자유를 외쳤지만 얻은 것은 공포였고 평등을 꿈꿨지만 손에 쥔 것은 혼란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 있는 독재자를 선택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15년 만에 프랑스는 다시 황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왕을 죽인 바로 그 시민들의 손으로.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